여러분, 지금 당장 100만 원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 돈을 어떻게 할 건가요? 은행에 넣어둘까요? 맛있는 걸 사 먹을까요?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에 넣어볼까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을 저축하느냐, 투자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여러분의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돈이 120만 원이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50만 원 이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은 돈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요? 그럼 저축과 투자 중에서 뭐가 더 좋은 선택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모으려면 무조건 저축해야 한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저축은 안전하고 절대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원금이 보장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자도 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은 무조건 저축해야 한다고 배우죠. 그런데 정말 저축이 답일까요? 은행에 100만 원을 넣으면 1년 뒤 이자가 2만 원 정도 붙습니다. 10년 뒤에는 약 121만 원이 되죠. 그래도 21만 원은 늘어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물가입니다. 10년 전 1만 원이면 치킨 한 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만 원이 넘어가죠. 그렇다면 10년 후에는 지금 100만 원이 10년 뒤에도 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아니죠. 물가가 오르면 저축해둔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집니다. 즉, 저축만 하면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지금 10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은행 예금 금리가 연 2% 정도니까 이걸 10년 동안 넣어두면 121만 원이 됩니다. 10년 동안 돈이 겨우 21만 원 늘어난 거죠. 그럼 10년 뒤에 이 돈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지금 100만 원이면 치킨 7마리, 한 달 월세 보증금 일부, 가족 외식 한 번. 그런데 10년 후에도 똑같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100만 원이면 치킨 8마리지만 10년 후에는 5마리밖에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0만 원이면 원룸 보증금 일부지만 10년 후에는 그 돈으로 방을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3%라고 가정하면 10년 후에는 지금 100만 원이 실제 가치로 7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즉, 저축을 하면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가치가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투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년 뒤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같은 100만 원을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투자처로 꼽는 것이 주식과 펀드입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S&P 500을 보면 지난 30년 동안 평균적으로 연 10% 정도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100만 원을 S&P 500에 투자하면 10년 뒤 얼마나 될까요? 1년 뒤 110만 원, 5년 뒤 161만 원, 10년 뒤 259만 원. 같은 100만 원인데 저축하면 121만 원, 투자하면 259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그 답은 바로 복리 때문입니다. 저축은 연 2% 이자가 붙지만 투자는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이 기대됩니다. 이 차이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첫 해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 수익을 봤다면 1년 뒤에는 110만 원이 됩니다. 그럼 2년째는 어떻게 될까요? 110만 원에 다시 10%가 붙어서 151만 원이 됩니다. 3년째는 121만 원에 10%가 붙어서 133만 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무조건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럼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걸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가 저축보다 돈을 더 많이 불려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벌까요? 아닙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위험을 줄이면서도 돈을 벌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그들은 3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킵니다. 첫 번째, 당이 투자는 위험하다. 길게 봐라.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단타로 한 달 만에 2배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샀다가 내일 팔면 돈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리하게 투자하죠.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접근을 하면 거의 대부분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오늘 오를 수도 있지만 내일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도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변동을 무시하고 10년, 20년 이상 길게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시장 전체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심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공한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진다고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투자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투자할수록 손해볼 가능성이 줄어든다. 두 번째, 한 군데에 몰빵 절대 안 된다. 이거 무조건 옳은데. 확실한 정보야.
이런 말을 듣고 가진 돈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주식이라면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개로 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한 지역만 보지 말고 시장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돈을 한 곳에 몰아넣으면 만약 그게 망하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분산 투자입니다. 하나가 망해도 전체적인 손실을 줄이는 것이죠. 세 번째, 감정적으로 투자하면 100% 망한다.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감정이 흔들릴 때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따라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해서 손절하고, 뉴스에서 폭락한다 하면 패닉에 빠지고, 누가 대박 났다더라 하면 무리하게 따라가고, 이런 감정적인 투자는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보가 많아서가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고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 투자로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그럼 저축과 투자는 어떻게 나눠야 할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럼 나는 얼마나 저축하고 얼마나 투자해야 할까? 투자가 좋다고 해서 전 재산을 투자하면 위험하고 저축만 하면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상금은 무조건 저축해야 한다. 사람들은 투자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갑자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비상금 없이 모든 돈이 투자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투자금을 빼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생활비 36개월치 정도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저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투자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큰 돈을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꾸준히 투자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정기 투자, 주가가 떨어질 때 더 사는 분할 매수 전략,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면 위험을 줄이면서도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이에 따라 투자 비율을 다르게 해야 할까요? 20대, 30대, 40대는 각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저축과 투자를 어떻게 나눠야 할까? 사실 이건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20대는 시간이 많아서 위험을 감수하고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고 30, 40대는 안정성이 중요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연령별로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20대 투자 전략, 수입의 70% 투자, 30% 저축, 장기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 주식, ETF, 코인 등 고위험 투자도 일정 부분 가능. 20대는 시간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부터 꾸준히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0대 투자 전략, 수입의 50% 투자, 50% 저축, 결혼, 내 집 마련을 고려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투자 비중 확대, 고위험 투자 비율을 낮추고 중장기 자산 중심으로 투자. 30대가 되면 결혼이나 집 마련 같은 큰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자산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주식과 부동산을 적절히 분배하면서 투자해야 합니다. 40대 투자 전략, 수입의 30원 40% 투자,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자산에 집중, 리스크가 큰 투자는 줄이고 배당주나 부동산 임대 수익 확대, 60-79% 저축 및 안정적 자산 운영,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정기예금, 장기 채권 투자 비중 확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투자 비중 축소. 40대는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주식보다는 배당주, 부동산 임대, 연금 같은 안정적인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결국 나이에 따라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인생 계획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100만 원을 저축하는 것과 투자하는 것. 과연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이제 그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볼까요? 100만 원을 저축하면 10년 뒤 121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년 뒤 25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돈인데 선택에 따라 10년 후 재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축은 안전하지만 돈이 거의 늘지 않습니다. 투자는 위험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투자는 공부 없이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원칙,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감정 배제, 이 세 가지만 지킨다면 투자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 비상금은 저축하고 여유 자금은 투자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 돈을 불리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조금 더 일찍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축할 건가요? 투자할 건가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첫걸음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